내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느끼는 감정들, 취하고 있는 대처 방식들, 욕구와 기대, 이런 것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나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승입니다. 오늘은 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방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일단 네모난 벽으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막 들어올 수 없는 가장 안전한 공간, 쉴 수 있는 편안한 공간, 그쵸?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입니다. 부모가 아이의 방에 딱 들어갔는데 아이 방이 엉망진창이에요.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야, 봐라, 네 마음이 산만하니까 방이 이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방이 정리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다면 아유, 우리 아이가 요즘 마음을 좀 정해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실제로 방은 내 존재의 흔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심리학적인 의미로 봤을 때 방은 독립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아마도 나만의 개인적인 방을 갖고자 하는 욕구는 청소년기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아이들의 방을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꼭 하는 말 있죠. 아, 나 좀 내버려 두라고. 나 혼자 있고 싶어. 제발 좀 나가.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이런 로망을 갖곤 합니다. 나 대학 가면 자취할 거야. 나 성인이 되면 혼자 살 거야. 내 마음대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내 마음대로 뒹굴뒹굴거리고 방에 지저분해도 뭐라 하지 않은 그런 곳. 이런 것에 대한 로망이 있죠. 그러나 아직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꿈으로만 존재하다가 청년기가 되면 이제 그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준비들을 해나가죠. 그래서 이 방이라는 것은 독립을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어렸을 적부터 계속 방이 있었던 분도 계시고, 어렸을 적에는 방이 없다가 좀 더 나이 들어서 방이 생겼을 수도 있고, 방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이렇기도 한데요. 제가 이 시간에 잠깐 나누고 싶은 저희 방은 20대 때 미국에 잠시 1년 정도 머물렀던 동안이 있었던 방이에요. 그 아파트먼트에 3명의 사람이 같이 나눠서 썼어요. 그래서 방이 하나 있고 거실이 하나 있는데, 이제 3명이서 돌아가면서 그 방을 쓰는 거죠. 이제 벽이 딱 막혀있는 그 방도 참 좋았지만 저는 거실을 나눠서 쓸 때도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밖에서 이제 집으로 들어오면 그 침대에 별로 없습니다. 침대 주변으로는 저의 물건들을 이렇게 배치를 해놔서 뭔가 독립된 느낌을 좀 줬죠. 비록 벽이 가로막고 있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그 침대 위는 확실한 내 영역, 내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거실을 떠올리면 그것도 저의 방이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방이라는 것은 꼭 벽으로 나눠져 있는 것만이 아니라 독립된 영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면 방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중년기가 되면 방의 의미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중년기의 방은요, 보통 한 개인의 방이라기보다는 부부의 방인 경우가 많죠. 부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부부가 함께 생활할 때는 그 방은 개인의 공간이라기보다 부부의 방이 됩니다. 중년기 비혼의 방은 또 어떨까요? 정말 자유로움이죠. 말 그대로 정말 자유로움이고 내 취미생활과 나의 관심사와 이런 것들을 마음껏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자, 그런데 열심히 일하고 문 열고 탁 집에 들어가면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때 느끼는 외로움. 누군가가 나를 밝은 모습으로 좀 맞이해주면 좋겠어. 절절히 흐르는 그 외로움도 또 한켠에는 있죠. 이처럼 방이라는 것의 의미는 인생의 주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요. 한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방이라는 것은 나의 존재를 보여주는 하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방은 어떤가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바로 이 방입니다. 방 구경을 한번 좀 해볼까요? 참 소박한 방이네요. 침대, 책상, 의자, 창문, 벽에 걸린 그림, 옷걸이에 걸린 옷들, 아무도 없는 방이지만 이 방 안의 물건들을 통해서 이 방에 사는 사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람은 화려한 걸 막 즐기는 사람은 아닐 것 같아요. 심플 라이프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정말 이 작고 소박한 방을 깔끔하게 청소해놓고 정리해놓고
4인용인 것 같은데 베개가 2개네요. 의자도 2개, 문도 2개, 책상 위 병도 2개, 솔도 2개네요. 얼핏 보면 이 방에 2사람이 함께 사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하네요. 그렇지만 그러기에는 방이 너무 좀 좁은 것 같아요. 자, 이 방은 누구의 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방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반 고흐의 방입니다. 정말 유명한 그림이죠? 반 고흐가 프랑스 남부 지역의 아르지방에 내려가서 사는 동안에 그렸던 그림인데요. 그렇다면 이 방은 분명 한 사람의 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고흐의 방에 이렇게 2개씩 뭔가 물건들을 그렇게 배치해 놓은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의 물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이제부터 상상을 해보는데요. 누군가가 고흐의 방에 찾아와서 의자를 마주해 놓은 채 늦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목이 타며 술을 한잔 마시면서 밤을 지새우며 토론을 하다가 어느새 졸리면 드렁드렁 코를 보며 침대에 누워 깜빡 자게 됩니다. 언제든지 그래도 될 만큼 2사람은 서로를 편하게 느끼죠. 그러다가 이제 가야 할 시간이네? 라고 문득 깨어나게 되면 각자의 방문을 열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숫자 2는 연인, 부부, 동지 이런 어떤 관계의 쌍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아주 강한 친밀함을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죠. 지금 여러분이 보신 고흐의 아르레의 방이라는 이 그림이 그려졌던 시기는 사실 고흐가 너무나 친구가 되고 싶었던 고흐 초대를 한 상태에서 그린 그림이에요. 고흐는 사실 굉장히 선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거칠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죠. 감정 기복도 오르락내리락 굉장히 심해서 사람들이 대하기 굉장히 어려워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별로 없었죠. 그와 함께 이 남부의 아를 지방에서 그림에 대한 토론을 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컸습니다. 이 아르의 방은 고갱을 초청하고 고갱과 함께 이 아를 지방에서 꼭 피우게 될 친밀함과 그리고 성장과 변화에 대한 욕구들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향적인 고흐의 마음속에 정말 누군가와 함께 하고 싶은, 누군가와 정말 친밀해지고 싶었던 관계에 대한 강한 열망과 소망이 이 그림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안에 하나하나의 요소가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의 안내를 따라서 나의 그림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길 바라요. 다음 시간에 봐요.